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말 그대로 엄청난 피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방선거, 3차 검찰개혁,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세 가지 큰 사건이 연이어 있을 예정이잖아요. 저는 그냥 이 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지방선거까지만 원팀으로 가고요. 검찰개혁과 전당대회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분열과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꽃을 향한 공격이라던가 1인 1표제를 신천지에 갖다 댄다거나 이런 건 우연이 아니고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는 범민주진영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과 전당대회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검찰개혁이나 전당대회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지방선거에서 뛰고 있는 건 송영길 정도가 전부거든요. 검찰개혁의 책임 주체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세 사람인데 지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 주변으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흐름이 점점 노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부터 들을 필요가 있어서요. 유시민 작가가 정성호 장관의 망언을 지적했던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없죠. 실제로 이 뒤로 검찰개혁 TF가 내놓은 2차 정부안 때문에 혼란이 엄청 났고요. 이 당시 책임 주체도 역시나 총리와 장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지가 사라진 거냐? 대통령 되더니 역시나 이재명도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이 심화될 때도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앞에 나와서 해명하지 않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는 건데 정성호 장관이 지난 4일에 뜬금없이 이런 입장을 하나 냅니다.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피의자 구속은 검찰의 보안수사 성과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했냐,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안수사의 총력을 다해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족들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검찰이 보안수사로 성과를 냈다, 이런 거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도 검찰개혁은 진행 중이죠. 1차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2차는 이제 얼마 전에 한창 논란이었던 공소청과 중수청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 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마지막 3단계는 뭐다? 공소청에 검사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하는데 검사들의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보안수사권이 싫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 언론 플레이의 기조가 뭐냐? 간단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보안수사권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이걸 경고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정성호 장관이 했던 말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영상으로 잠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을 예.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거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놓기 싫잖아요. 싫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박은정 네. 의원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료부터 잠깐 좀 자료요. 보고. 예, 한번 보시면 자료를 일단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안 수사 왜곡 사례. 저게 이제 이따가 아마 예. 우리 경찰관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긴 할 텐데, 저런 식으로 보안 수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방해로 업무방해 형법 314조 1항 업무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부실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송치할 때는. 벌어진 사건이. 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논리와 기조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정성호 장관도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김민석보다 정성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이 세 사람은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움직이는 방향은 같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상한 여론조사 하나가 문제가 됐죠. 경찰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재래식 언론이 왜곡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매불쇼에서도 지적을 안 하던데 일단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수사권을 찬성한다. 자, 요건데 요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저 위에 거 하나 좀 저게 읽어주세요. 보안 예. 수사권. 네. 예. 위에 거 직접 보안 수사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이게 35.2%죠. 네. 그리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0.5%, 총 65.7%. 요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보세요. 네. 띄워놔 주세요. 계속.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 네. 성격의 항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지 그렇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거를 13만 경찰 중에 105명만 조사를 한 거예요. 105명. 저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도 저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65.7%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5.2%만 인정하고 나머지 저 밑에 부분들은 반대하는 경찰의 그렇죠. 의견이어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60% 가까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사건보다는 보안사 요구를 통해서 하자 반대한다는 걸로 언론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재래식 언론도 보안 수사권 유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어디서 의뢰해서 했는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체 어디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언론이 왜곡해서 받아 적는 동안 정정보도 요청을 한 번도 안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기관은 확실하게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출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아마 대부분이 이거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네, 정성호 진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요
기관은요, 법무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즉 김민석 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있고요.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만들어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인 겁니다. 이래서 제가 앞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모두 방향은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 경찰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쥐죽은 듯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검찰개혁 책임 주체들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름 돋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질타했던 새 기관의 수장들이 대통령이 면전에서 질타를 받았음에도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직무유기이자 항명 수준 아닌가요? 그 장면 다시 보고 올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데도 책임 주체들을 공격하는 건 비겁하다고 말하는 스피커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사악하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정성호 장관은 대체 왜 저러냐는 거죠. 김민석 총리는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딱히 계파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계파가 있지 않은 것 뿐이고 정무 감각과 판단력은 굉장히 흐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판단력이 흐리다고 보는 건 이현주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럼 검찰개혁과 관련한 판단력은 왜 이런 상태인 거냐? 간단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는 게 박은정 의원은 이미 검찰 내부에 있을 때 부당함을 직접 겪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호루라기를 부는 거라고 보는데 이미 정성호 장관 면전에서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장면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장관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들고 내세워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아니에요. 국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이 수사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시민권을 사회를 약자를 잡고 잠깐 킥스를 바꾸시면 돼요. 킥스의 사건부에 검사가 사건이 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검사들한테 물러나요.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킥스의 검사 사건부에 사건이 안 없어지게 하시면 돼요. 박은정 화이팅!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걸 수사기소 분리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정성호 장관 옆에 있는 조상호 보좌관만 봐도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대목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는 분명 수사와 기소 분리는 원칙이라고 말했고 정성호 장관은 그 취지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김민석 총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이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김민석 총리는 스스로 원칙은 때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했던 사람이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발언을 한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 원칙,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외가 필요할지, 예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진영 내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정 내에. 결국 지금 검찰개혁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들 모두 검찰개혁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은 권력을 잡고 실제 중요한 과제를 맡게 되니 역으로 큰일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집중하실 동안 저는 그 뒤에 바로 있을 검찰개혁과 전당대회 관련해서 호루라기를 계속 부는 겁니다. 이미 2차 정부안 때도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만약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사라졌다고 욕할 사람 충분히 많고요. 재래식 언론도 이걸 가지고 무지하게 공격할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뉴 이재명 이용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 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인사임명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죠? 참고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검찰개혁 책임 주체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검찰개혁은 이번 3차 개혁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정성호 장관과 윤호중 장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 결과가 끝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경질한다? 그럼 재래식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래식 언론도 공범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강조해드리는 거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당원들의 역할을 모두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